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요즘 조금 시들을 하긴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했었죠. 거기에서 아주 인기 있는 총이었다고 하는데요. VSS, 빈토레즈라고 하는 소음 저격소총입니다. 저격소총인데 소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이 VSS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VSS, 빈토레즈라는 이름이고,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모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모두 치를 떠는 무기랍니다. 왜? 겁나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라는 그런 소음 저격소총, VSS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모두 애용하는 유일무이한 저격총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스페츠나츠 그리고 러시아군 공수군 VDV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돌격소총처럼 좀 자그마하게 생겼는데 스코프가 둘 다 달려 있고, 그런데 오늘 이름이 저격총이라고 그러는데 뭐 좀 저격총치고는 좀 이상하게, 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저격총은 좀 아니고, 그런데 둘 다 또 평가가 좋고 좀 이상한 총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저격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긴 총신에, 총신이 길어야 이 총의 초속이 빠르고, 그렇게 해서 타격력이, 이 속도가 빠르면 타격력이 되고, 또 총신이 길어야 이 직진성이, 그러니까 멀리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소음기를 붙이고, 이런 건데, 야, 그거 붙여봤자 소음 얼마나 준다고. 하하, 우리는 그냥 총열이 다 소음기야, 이러고 있는 불곰이죠. 그래서 붙이는 소음기가 대세였던 이 서방 세계와 전혀 다른 컨셉의 저격총을 만든 소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총열에서 나오는 소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팡 나갈 때 그걸 딱 줄여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되냐? 우리는 그냥 발사부터 전부 소음이야. 소음 딱 그냥 다 줄여줘 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에트 국가보안위원회 KGB입니다. KGB가 중앙정밀기계공학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일단 KGB는 공작을 하죠. 공작을 하다 보니까 저격총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상대가 타겟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저격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ROC입니다. 그래서 야, 소총에다가 소음기를 붙이면 위력은 괜찮은데 너무 시끄럽고, 기관단총에 소음기 붙이면 적당히 조용하기는 한데 위력이 너무 떨어진다. 해결책 가져와라. 그러니까 중앙정밀기계공학연구소님이 동지, 위력이 강하면 추진 장약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소리가 커지고, 소리를 줄이려면 장약을 줄여야 하니까 당연히 위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등학교 과학 시간에 주무셨어요? 이제 이러니까 KGB가 야, 그거 누가 몰라? 특수공작 해야 하는데 만든 총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새 기술 만들고 그걸로 신무기 만들라고 인민들 고혈 빨아서 너희 월급 주는 거잖아. 당장 빨리 해결책 가져오라니까 스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5.45mm에다가 39mm 탄피, 그러니까 지금 AK-74 그 탄피에다가 AK-47 7.62mm 3구탄 그거 탄자 붙여서 만든 RG-037이라는 신형 탄환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니까 야, 그거 말이야, 요새 나오는 미제놈들 방탄복을 못 들잖아. 그냥 그 AK-47 그 7.62mm 3구탄 그 탄피에다가 9mm 권총탄 탄자 붙여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해서 권총탄하고 AK-47탄 이 두 개를 조합하는 이상한 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탄을 쏠 수 있는 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방탄복을 뚫어야 되죠. 방탄복 뚫으려면 탄의 위력이 세야 됩니다. 탄의 위력이 세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강해야 되죠. 그래서 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질량 제곱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속도 곱하기 질량 제곱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소음은 줄여. 그런데 방탄복은 뚫어. 소음을 줄이려고 하면은 뭐 총신이 길고 뭐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총신을 길게 만들고 뭐 추진 장약을 많이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소음이 커지죠. 자, 그러면은 총신을 짧게 하고 추진 장약을 적게 넣고,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을 늘려야지. 이렇게 해서 9mm 탄,
권총탄을 여기다가 이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권총탄은 앞이 뭉뚱하게 생겼으니까 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걸 좀 뾰족하게, 소총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권총탄을 탄자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데 그냥 3구탄이에요. 3구탄. 이렇게 해서 1985년도에 이 탄, 9mm 탄을 39mm 길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총만 씁니다. 뭐 다른 총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총만 쓰는 탄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쏠 수 있는 총을 만듭니다. 1987년도 2년 후에 이 브스스 빈토레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총보다 가벼운 저격총이냐? 돌격 소총처럼 사용 가능한 VSS 빈토레즈가 87년도에 등장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총인가 하면은 일반 돌격 소총, 그러니까 우리가 제식 소총으로 들고 다니던 그 돌격 소총들이 주로 3.4kg에서 3.6kg, 뭐 그거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건 중량이 2.6kg, 정말 가볍습니다. 길이는 894mm,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총열 길이는 200mm, 20cm,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냐? 소음기입니다. 그리고 이 총열 위에도 전부 다 소음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가스 작동식이고 사용 탄약은 아까 말씀드린 9mm 3구탄이고, 이 SP5라는 게 기본탄, 그리고 이 SP6가 철갑탄이에요. 더 세죠. 그리고 탄창은 10발, 20발들이 탄창이 두 가지가 있고, 탄속은 음속이 안 돼요. 초속 290m 날아갑니다. 유효 사거리는 400m인데 실제로는 한 300m 정도가 실제 유효 사거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게도 저격총인데 자동 사격도 되고 반자동 사격도 되고, 그리고는 20발들이 탄창까지 넣으니까 이게 뭐 그냥 돌격 소총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짧은 데다가. 그런데 이제 방탄복을 뚫기 위한 저격용으로 쓰고, 그리고 소음이 아주 잘 되니까 공작용으로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소련군의 또 지금 러시아군의 스페츠나츠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위력 좋고 성능 좋고. 자, 그래서 소음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음이 얼마나 적냐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소음총 사격하는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군이 쓰는 그런 뭐 돌격 소총에다가 저격 그 소음기 갖다 붙인 거, 또 그 K1에다가 갖다 붙인 거, 뭐 저 다 들어봤는데요. 팡팡해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영화는 그냥 퓨퓨 하고 뭐 퓨퓨 하고 그러죠. 영화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팡팡 합니다 그냥. 이게 무슨 소음이냐 싶은데 그래도 소음기 장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턱, 턱, 턱 합니다. 그래서 뒤도 울림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도 작고, 그리고 팡 하는 뒤도 울림도 없어요. 턱, 턱, 턱 이러고 말아버려요. 진짜 조용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소음총이지 하고는 실전에 배치하고, 그래서 저격총이지만 짧고 가볍습니다. 돌격소총 3.4에서 3.6인데 이거는 뭐 2.8이니까 아주 가볍죠. 그리고 근접전투도 할 수 있어요. 저격을 하지만 실제 돌격소총처럼 써요. 그리고 CQB, 시가전도 해요. 막 문 박 차고 들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데 K2나 이런 거 총신 길죠. 그런데 미국의 M4 시가전 많이 하니까 총신을 짧게 만들죠. 시가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M1이나 게런드 이런 거 들고 시가전 하려면 뭐 들어가다가 문에 걸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신 짧아야 돼요. 근데 이거 총신이 짧으니까 이 CQB도 제대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사격도 할 수 있으니까 돌격 소총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크라이나군도 과거 소련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제대로 활약을 한 게 있는데 바로 2차 체첸 전쟁입니다. 이때 1999년도 2차 체첸 전쟁 때 이 스페츠나츠들이 야간에 은밀하게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한 300m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적외선 스코프 장착하고는 탁탁 쏘는데 턱턱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안 나는데 그냥 푹 쓰러지는 겁니다. 체첸 군들이. 그래서
이 체첸군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 빈토레스 VSS 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양쪽이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VSS의 악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 등지로 나가가지고 지금도 서방 군으로부터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즘 군사교육하고 있는 이 겨울 시즌에 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가전이랍니다. 그리고 실내전이랍니다. CQB 교육하고. 자, 이러고 있다는데 왜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자기네들의 땅을 탈환하려고 하면은 큰 도시들, 크림의 세바스토폴이라든지 심페로폴이라든지 아니면 멜리토폴 또는 마리오폴 또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큰 도시들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전을 많이 준비하고 멀리서 저격하고 하는 저격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죠. 러시아군 입장에서 이제 오히려 러시아군이 지금 방어 입장이 됐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몰려드는 것을 저격하려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저격수를 또 저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실내전도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VSS 총이 앞으로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나라 다 사용하면서 두 나라 다 평가가 좋고 두 나라 다 공포에 떨고 있는 총 VSS 빈토레스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